오늘은 11월 1일, 11월을 맞이한 기념으로 바다가 보고 싶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유는 없다. 바다를 보고 싶은 것에 이유가 필요하진 않은 것이다. 그렇게 나는 대충 목적지를 울진의 후포항으로 잡은 뒤 숙소를 예약하고 버스를 탔다. 그렇게 몇 시간 버스를 타고 나니 어느새 그토록 보고 싶던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비록 달리는 버스에서 본 바다지만 약 2년 만에 본 바다는 역시 힘차게 파도치고 있었다. 후포터미널에 도착한 뒤 바로 바다로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풀기로 하였다. 는 가는 중에 귀여운 고양이가 시선을 끌었다. 고양이는 언제나 옳다. 오늘 묵기로 한 숙소는 대경 펜션. 최대 4명까지 묵을 수 있는 방을 예약했기에 나에게는 조금 큰 방이지 않은가 싶었는데 뚜벅이인 나에게 후포터미널과 후포관광의 중심지인 듯한 후포항의 중간쯤에 위치한 이곳의 위치와 2층 창가에서 살짝 내밀고 있는 바다 향기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숙소 앞에 마당 같은 곳을 보니 엄청난 술병의 양이었다. 마치 전림품 있는 위풍당당한 술병들의 모습에 불판과 테이블을 보니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놀러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 여행 왔으니만큼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기로 한다. 일단 적당히 큰 후포항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위해서 후포항 근처의 삼천리 자전거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하루 빌리기로 하였지만 요금은 10,000원이 나왔다. 그렇게 대여한 자전거... 많이 녹슬긴 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자전거는 딱 이 정도의 자전거였다. 비싼 로드바이크를 빌려봤자 지금의 나에게는 그저 불안함이 가중될 뿐이었다. 머릿속에 오히려 좋아라는 생각을 가진 후 후포항을 향해 갔다. 바다와 커다란 어선들을 보니 이곳이 항구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어촌마을의 풍경을 즐기는 해안선을 따라 무작정 달렸다. 오랜만에 탄 자전거는 어릴 적 동심을 떠올리게 해줬고 옆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반갑다고 소리치고 있는 듯하였다. 시원한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니 어느새 꽤 괜찮아 보이는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성수기가 아니니 사람들이 없는 건 당연했지만 손님이 없어도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뭔가 바다가 누군가 바라볼 때만 열심히 하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는지 평소보다 바다가 더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그런 바다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촌의 밤은 생각보다 짧았고 외지인들이 중심인 대개거리를 제외하면 다들 7시쯤에 문을 닫는 듯하였다. 일찍 닫고 일찍 여는 도시 사람들과는 다른 어촌의 삶의 방식인 듯하였다. 이렇게 해가 지면 일을 끝낼 사람들도 있지만 해가 지고야 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보였다. 넘어가는 해와 출항하는 어선들을 보니 마치 바통 터치를 하고 있는 듯하였다. 저 어선들도 내일이면 물고기라는 보물들로 가득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어부님들도 낭만 가득한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울진은 대게가 유명하지만 혼자 큰 대게를 먹는 것도 그렇고 제철 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게는 먹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밖을 좀 더 걸어봤는데 낮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곳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바로 등대였다. 사실 등대라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등대가 길을 밝히며 가동 중인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건 참을 수 없었다. 밤이라 등대까지 올라간 것이 살짝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올라갔다. 등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갔지만 사실 별건 없었다 라고 생각하던 찰나 뒤를 돌아보니 낮과는 다른 밤의 항구의 모습이 보였다. 낮의 항구가 사람들의 왁작지껄한 소리로 시끌벅적했다면 밤의 항구는 조용하지만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걸 본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는 생각으로 내려가려는 찰나 한 공원을 발견했다. 내일은 여기를 가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내일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일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혼자 하는 여행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고 내일 안 갈 수도 있다. 혼자 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잠에 들었고 정신을 차리니 거친 파도 소리가 내 잠을 깨웠다. 파도는 마치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소리쳤는데 창을역을 본 바다는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말 카메라로는 100% 느끼기 힘든 절경이 이어졌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라도 2층에 숙소를 잡은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바다의 일출을 잠시 감상한 후 방에 뒷정리를 하고 숙소 체크아웃을 하기로 하였다. 밖에 나가보니 사장님이 계시지 않아 우편함 같은 곳에 게시키를 놔둔 후 밖으로 나갔다. 일단 오늘의 목표는 어제 봐두었던 공원과 그 옆에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서 그런지 엉덩이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다. 정말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자전거를 타고 등기산 스카이워크로 갔다. 이곳은 하늘 위를 걸으며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인데 매주 월요일과 풍속이 강할 때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한다. 위로 열심히 올라가면 덧신을 갈아 신는 곳이 나오는데 아마 신발 때문에 유리에 기스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기는 것 같다. 덧신을 신고 하늘을 걸으니 정말 뻥 뚫려 있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올라올 것 같았다. 조금 더 걸어서 끝으로 가보니 웬 인어가 있었고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바다가 보였다. 높은 곳에서 보는 바다는 또 색다른 느낌이었다. 스카이워크의 오른쪽 편을 보니 갓바위라는 것이 보였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딱 하나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하는데 갓바위의 가시인 것 같았다. 아님 말고. 근데 소원 하나만 들어주더니 살짝 째째한 것 같기도. 아무튼 바다 구경을 적당히 더 해준 후 어젯밤에 봐두었던 공원으로 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흡해 등도공원으로 실제로 등대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등대가 많았다. 자세히 보니 이곳은 실제 운행 중인 후포 등대 말고도 전 세계 등대의 축소 형태의 등대들을 전시해 놓았다. 영국, 프랑스, 이집트 등 세계 곳의 등대들을 보고 나니 지쳐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 분명 가을이었는데 이날은 유독 햇살이 강했던 것 같다. 그렇게 조금 쉬다 공원을 조금 더 둘러보니 옆에 무슨 신석기 시대 유물관이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각종 미니어처들과 설명들이 있고 안에 직원분께서 유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 그리고 밖에 나와보면 실제로 후포리에서 유물이 나왔던 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맞겠죠? 아마 맞을 것이다. 그렇게 공원을 다 둘러보고 난 뒤 잠시 숨을 돌리러 해변 옆에 있는 카페를 찾았다. 카페 이름은 물치상해. 가게 밖에서부터 어촌마을에서 보기 힘들었던 인테리어를 보고 뭔가에 홀린 듯 들어가 버렸다. 가게에 들어온 후 물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거 후포리의 옛 이름이라고 한다. 물치라는 단어가 뭔가 조금 더 정감이 있는 듯하였다. 이곳의 메뉴는 대체로 가격대가 있었는데 해변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로움과 관광지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비싸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주문한 메뉴는 아인슈페너와 크로프를 시켰는데 사장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며 마들렌을 하나 더 주셨다. 아싸! 서비스는 언제나 좋다. 이제 아인슈페너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그냥 들고 마시려다가 흘려버렸다. 숟가락에 있을 때 크림을 떠먹다가 알았어야 했는데 왜인지 안에 있는 아메리카노랑 위에 있는 크림 함께 먹으면 맛있겠지? 하는 생각에 그만 흘려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실수를 한 후 먹은 크림은 달다구리한 게 정말 맛있었고 옆에 있던 크로플도 바삭한 게 맛있었다. 비록 먼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션부 창가 자리에 앉지 못했지만 저기서 바다를 바라보며 음료를 마신다면 맛이 2배는 있었을 것 같다. 바다란 참 좋은 것 같다. 언제나 누가 오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바다를 보며 생각에 빠졌던 이틀이 나에겐 정말 소중했던 이틀이었던 것 같다. 여름에 놀러가는 바다도 좋지만 가을, 겨울 혼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바다도 좋은 것 같다. 또한 만약 혼자서 짧게 바다를 보러 오고 싶다면 이곳 후포를 추천한다. 너무 넓지 않고 조용한 시골 어촌마을의 정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